여기에다가 그 내용들 일주일치 정리 있잖아요. 네. 보통 일주일치 정리를 그 주간 챌린지에다 그냥들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들 그냥 이렇게 바로 발표하고 끝내셔요. 근데 뭐 이번 주는 그거 생각하고 만들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편하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네. 예. 아니면 그거 갖고 하셔도 되고요. 주간 예. 챌린지가 매일매일 그걸 다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 그냥 아니에요. 주간 챌린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일주일 내용을 다 정리해서 올리는 의미인가 봐요. 꼭 의미는 그런 건 상관없고 그건 다 자기 스타일대로 각자 하는 거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지. 네이버의 주간 챌린지는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꼬박꼬박 올렸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매일 쓰는 챌린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인스타나 유튜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갖고 사실 네이버에서 매일 그거 요구해봐야 그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간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대표님, 장필규 소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이순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늘은 저기 그 8시 반에 이상화 계장님이 좀 먼저 나가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상화 계장님부터 먼저 순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어느 분이 하실래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뭐 또 눈치 또 서로 보시니 뭐 눈치 봐봐요. 아무 뭐 사이도 없던데. 예. 오늘 순서 뭐 장 소장님 지난주에 그 한번 의견 내주셨으니까 이번 주 의견은 어떠세요? 무슨 순서로 할까요? 이번 주는 저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할까요? 알파벳 순으로 가나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화 계장님 저기 먼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락날락 계속 하다가 뭐가 일요일 되면 뭐가 계속 생겨가지고 일이 생겨서 그랬는데 오늘도 또 8시 반에 또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출근해서는 사무실에서는 요즘에 조금 색다르게 올해 제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이 2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무실 일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택시 투어예요. 제가 이제 그 농촌 체험 관광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보통은 버스로 인바운드 철원으로 농촌 체험 관광객들을 오게 하는 인바운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만든 게 택시 투어라 그래서 관내에 계시는 개인 택시나 택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이제 해설사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해설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철원구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이제 예약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 택시 투어 예약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고객이 철원구 홈페이지 통해서 택시를 이제 투어 하겠다고 이제 예약을 하면 기사님들한테 그 관광객을 배정을 해가지고 뭐 3시간 코스, 5시간 코스, 7시간 코스 이렇게 해서 철원 관광을 택시로 하는 이거 택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사님들 교육하는 거는 지금 마무리를 해서 선발 과정까지 이제 마쳤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 제작 중에 지금 있고요.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 되면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8월부터는 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그 시범 운영할 때 팸투어로 이렇게 무료로 철원에 택시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요 택시 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원군의 그 관광, 철원의 노동당사라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이제 7월 20일 날 오픈을 할 건데 저희 관광기획 개발실에서 추진을 해서 오픈을 할 건데 그 거기에 오픈과 동시에 소이산이라고 있어요. 노동당사 앞에 소이산. 지난번에 오셨다 가셨나요? 공수 원장님 오셨다 가셨다 그랬지? 소이산. 2번. 네, 2번이요? 2번씩이나 다녀오셨어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로 되셨는데 지금 이제 모노레일이 완공이 돼서 7월 29일부터 이제 모노레일이 운영이 되면서 그 역사문화공원 안에 그 매점, 식당, 매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저희 철원의 농촌 체험 마을하고 농장이 이제 22개 마을 농장 육성하고 있는 마을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저희 체험 마을 농장들이 운영하는 그 기념품 매점하고 체험장을 이제 제가 사업 그거를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체험 농장 마을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 중에 있고요. 이제 구성이 되면 이제 거기 체험장을 이제 체험장하고 기념품 매장을 이제 인테리어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추진을 해서 지금 이제 마련을 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체험 마을 농장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생각 같아서는 금세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데 좀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철원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체험에 있어서 새로운 거를 접목을 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RC카라고 혹시 해보셨나요? RC카?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드론을 지금 이제 드론은 비행기 같은 거를 이렇게 무선 조종해가지고 드론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미니 소형 자동차를 드론처럼 하는 거죠. 이제 차를 무선 조종하는 거죠. 미니 차를 이제 무선 조종을 하는 건데 그거가 지금 이제 그 막 뜨는 그 산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목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체험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려 하는데 이제 그 주최 부서에서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더니 거기가 근대문화 역사공원이라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고민을 하냐? 그 드론이 자체가 1930년대 컨셉이거든요. 그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그러면은 그 1930년대에 나왔던 마차 차량 이런 것들을 그런 차를 거기서 RC카를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걸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체험거리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 중인데 그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의 업무는 택시 투어랑 지금 이제 그 기념품 매점하고 체험장 그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 이제 그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는 월요일 날에는 그냥 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지금 한 10개월째 전화 영어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8시부터 20분씩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 전화 영어로 지금 한 10개월째 하고 있어서 근데 빨리빨리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무튼 그래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럼은 지금 한 달 지났고 지금 두 달째 지금 연습하고 있고 이제 옥상에다가 지금 이제 드럼방을 지으려고 이제 동네 아시는 분이 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름째 계속 서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온다 그러다 또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또 그분이 시간이 안 되고 막 이래서 지금 보름째 계속 약속이 어긋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나면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조만간 이제 드럼 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이제 드럼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네, 금요일은 8시부터 또 1시간씩 드럼 연습하러 저기 학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말씀드렸더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혹시 싱크룸이라고 아세요? 싱크룸이요? 예.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아, 다른 분들은 싱크룸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원격으로 합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네. 예. 들은 적 있으시죠?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지금은 바로 해보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한번 찾아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셔가지고 프로그램 설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또 유튜브에서 싱크룸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시간들 보내시는 분들, 요새는 합주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이거 하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들 지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함께 시간 맞춘다는 작업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많은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싱크룸 그거 쓰시는 분들은 뭐 드럼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컬까지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놀기도 하시고, 아니면 서로 손발도 맞추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일본 쪽 원래 그쪽 프로그램이에요. 예, 음악 관련된 회사에서 그거를 처음에 내놨었는데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초기보다. 예, 싱크룸이요. 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겸사겸사. 네, 그러면 네. 드럼방을 설치할 때, 네. 드럼방을 설치할 때 그 뭐지? 인터넷이랑 뭐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네요. 딴 거 없이 선 한 가닥. 지금 아래쪽에서 쓰시던 거 공유기에서 선 하나 있잖아요. 네. 선 하나 뽑아서 유선이 글이 들어갈 수 있으면 네. 유선 한 가닥만,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필요하면 공유기나 직접 꽂거나 뭐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근데 옥상이라 처음에 설치할 때 그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려 그러면 좀 약간 꼭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럼 같이 인터넷 선을 예, 하실 때 해놓으시면 선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지역에서도 갖고 있고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쿠팡 같은 데 주문하면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주문하면 바로 와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가격도 싸요. 뭐 얼마 안 하니까 꼭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싱크룸이라는 프로그램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상한님하고는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전자드럼 있잖아요. 네. 아이들 장난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수준 장비들도 있어요. 앞에 그냥 이렇게 전자드럼으로 살 거예요. 예, 정식으로 하시겠지만, 전자드럼으로 살 거예요, 저. 그 전자드럼 말고, 이거 그거는 옥상에서 쓰시는 거고, 그거 말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이런 작은 네.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실리콘으로 돼 있어가지고 접어갖고 치울 수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근데 한 5만 원부터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요즘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가지고 노는 용도지 쓸만하지는 않나 봐요. 하면서도 본인도 웃어가면서 하는데 것 같은데 연습할 때? 그래도 재밌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하니까 아직 안 사서 연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연습용으로 괜찮겠네. 예, 그러니까
사운드 조절도 되고 다 되니까 써도 되고 쓰고 해도 되고 다 이거 되니까 그리고 간단한 그 저기니까 한번 보시고 네. 예, 해보시면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재미로 한번 그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일단 검색부터 해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좀 이따 시간 보셔가지고 적당히 그냥 가시면 가시나 보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 아까 장 소장님이 그 제안해 주신 대로 오늘은 알파벳 순으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박순낙 선생님이 방금 들어오셨는데 어차피 박순낙 선생님은 P잖아요. 그러면 저 뒤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 마지막이시네요. 순서가 제가 올려놓은 대로 장 소장님이 이래서 장 소장님이 먼저 하자 알파벳 순으로 하자 그러신 건가요? 1등이신데요. JA니까 장 소장님, 그 다음에 진재근님 JI, 김정성님 KI, 공 원장님 KO, 이승재님 LD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박순낙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메랄 G로 적으니까 예. G입니다. G. 제가 1번. 아, 공원장님이 G구나, G. G. 아, G는 예, G 맞는 것 같네요. 원래 그 이메일 보니까 네. GOONG 예, SO인가. 근데 왜 공이 아니라 궁수예요? 공을 하면 이게 메일로 들어가질 않아서 그냥 예. 수로 그냥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그랬고 아, 예, 영어로 그냥 제가 원래 그 여권이나 이런 데는 GONG로 들어가 있고. 예. 어떻게 할까요? 저기 공 원장님 말씀이 사실 지메일이 원래 G로 시작하신 거 생각이 방금 났어요. 그러면 공 원장님 먼저 하셔도 될까요? 예. 네. 예. 그럼 공 원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먼저 하고 빨리 조용하게 있겠습니다. 가나다라도 해도 제일 먼저시고 알파벳을 해도 제일 먼저시네. 자, 지난 일주일간의 그 내용들입니다. 매일같이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주간 챌린지로 이렇게 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많은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구나 해서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그 치아로 전한 사랑,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 여기 가까운 식구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고요. 또 감사해서 우리 후원자 모든 분들에게 이제 우리 감사 인사를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마침 이렇게 또 우리 이성재 대표님께서 우리 페이스북에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감사했고요. 제가 화요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는 입속 모든 것, 어린이들 치아관리법, 그리고 제가 바깥 활동으로는 우리 필리핀 마을 도서관 모자보건센터 설립하는 정례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람들 회원 소식 모음, 그리고 초성 이벤트, 그리고 원격 화상 학습 아침마다 하는 녹화 영상, 그리고 금주의 감사 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어린이 치아 관리법 제가 영상에 쭉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그 필리핀 도서관 그 프로젝트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졌고요. 이제 필요한 뭐 기본적인 그 물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채워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안에 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마무리 정도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병헌 대표님도 이렇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참 요즘 참 감사하는 게 너무 또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키우지 않은 거, 또 제가 뭔가를 하지 않는데 우리 그 SNS 친구들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소셜 이 그룹 친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사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정병훈 대표님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천연 살충제 하라고 우리 할미꽃이죠. 백동 그거를 직접 키우셔서 또 보내주시고, 이번에 애플 수박도 나온 것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제 미니 단호박하고 찰옥수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처음 만났던 우리 홍순호 대표, 블루베리나 왕배추, 산양삼 뭐 이런 거, 또 우리 나래활짝 표고 이성재 대표님 표고, 사과는 광견농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산에 또 채소라든지 자연농법으로 하는 우리 김경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은 지금 필리핀 모자보건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국 방문하셨고요. 우리 사모님께서 암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수술이나 이런 여러 차례를 겪으시면서도 꿋꿋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었고, 오른쪽 위에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우리 복음성가 가수신데요. 제가 항상 우리 장필규 소장님도 늘 감사 챌린지 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감사 찬송하면 감사 찬송의 최고로 알려져 있는 우리 최명자 사모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데 마침 오셔서 그렇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요. 참 그런 거에 있었고, 지금 방금 전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키우지 않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또 제가 키우더라도 늦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아시고 딱 그맘때 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옥수수를 이렇게 또 행성에서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고, 또 이렇게 복분자를 또 이렇게 또 환자분이 오시면서 이렇게 또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진짜 저희 치과는 거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오시고, 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인천, 뭐 진짜 여기서도 환자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하기는 하고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만족하시면서 그분들이 환자도 소개시켜 주시고, 오실 때마다 또 거기서 이렇게 만난 것들 참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랜만에 진짜 코로나 생기고 우리 치과 직원 제일 좀 중요한 친구들하고 몇 명이서 모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기 굽고 또 애들 이렇게 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참 오랜만에 참 좋은 시간이었다 싶고, 코로나가 더 좋아지면 또 더 옛날에 그렇게 회식도 즐기고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아쉬워서 조금 아쉬운 거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치과에서 매번 하는 우리 초성 이벤트, 정말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누가 이렇게 그걸 또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초성 이벤트 하면 진짜 머리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위트 있고 또 좋은 이런 어떤 답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재밌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아침에 이제 원격 우리 아침에 하는 거 있잖아요. 8시 되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난주 27차 일요 포럼이었는데 그거 진행한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침에 마다 아침 8시에 진행하고 있는 월요일 날은 우리 같이 브랜드 컨텐츠 운영 절차 및 관리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치아로 전한 사랑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했고, 그 다음에 7일 날은 우리 메타버스 지난번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게드타운 말고 잽이라는 프로그램 엑스마인드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엑스마인드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날 마침 뭐 많이 인원들이 안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 상당히 내용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실은 그 한 2주 뭐 이 근래에 아침 시간이 굉장히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진도나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저는 활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저희 감사 노트는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감사 노트를 올렸는데요. 제가 거의 이 신발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발을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너들너들하고 또 이렇게 좀 신발 끈도 떨어지고 막 이러놓으니까 아내가 계속 뭐 이야기를 해서 안 가려고 뭐 아끼려고 그런 건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오래 신었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주말에는 백화점 가서 정말 신발 하나 구입을 하면서 그것도 참 감사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번 주말에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수박 이제 그 다음에 참외, 그리고 수박도 이제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그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참 꽃도 이쁘죠. 너무너무 이쁜데 그 참외가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런 거 보통은 못 하실 건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정병원 대표님이 올 봄에 그걸 보내주셨어요. 아스파라거스 아시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도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매주 갈 때마다 이렇게 풀을 내는데도 그렇긴 한데 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정 대표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었고요. 요게 그 당귀 열매인데요. 저 당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쌈 싸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당귀를 키웠더니 이렇게 또 열매도 맺었고, 정말 이렇게 그 토마토나 이런 결실들이 얼마나 많고 감사한지요. 참 제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너무너무 큰 감사가 있고요. 이렇게 키운 것들, 이렇게 해서 뭐 다 벌레 먹고 뭐 그렇죠? 그런데도 맛은 끝내줍니다. 제가 농약 안 치고 사실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요거 첫 수확한 우리 그 참외 종류입니다. 여기 멜론 참외하고 일반 참외하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그 옥수수 이렇게,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불 피워놓고 이제 구워 먹는 건데요. 호박도 이렇게 지금 열렸고요. 꽃도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요거 뭔지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까리인데요. 그 피마자라 그러죠. 아주까리 요거는 잎을 따서 그 말려서 묵나물로 해서 이제 겨울에 그리고 정월에 이렇게 계속 겨울철에 비빔밥에 먹을 때 먹거든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요거 옆에 요거 아주까리 옆에 양쪽으로 지금 크기가 큰 게 있죠. 잎이. 요거는 아주까리가 아니고 금화규라는 건데요. 금화규 꽃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행성의 홍수로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요거는 꽃차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고요. 굉장히 그 천연 그 콜라겐이 굉장히 풍부한 거라 그래서 제가 뭘 활용해서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현재로는 있습니다. 아주까리 살짝 잎 삶아서 널고 있고 이렇게 수박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올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도라지 꽃도 피고요. 여기 옆에 밑에 있는 게 여기 참외인데요. 참외를 땅바닥에 깔아서 하면은 몇 개 안 열거든요. 근데 참외를 이렇게 그 오이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키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고양인데요. 이쁘죠? 요렇게 이제 제가 키우는 밭이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내려와서 꽃이 참 이쁘죠? 이렇게 고양이가 이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애들이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습니다. 제가 벌써 준비하고요. 예, 저 고양이는 또 왜 제가 또 올렸냐 하면요. 제가 처음부터 한 4년 전부터 주위에 있는 길냥이가 겨울만 되면 이놈들이 거기 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또 거기서 주택도 멀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길냥이 한두 마리를 이렇게 먹이를 주기를 시작했는데 이놈들이 거의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거의 뭐 먹기만 하고 가까이만 가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새끼기 때문에도 모르기도 해서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길냥이들이 한 6, 7마리로 늘었거든요. 늘었고 요놈들은 이제 새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들하고 노는데 얘들도 정성을 들여서 옆에서 돌보고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또 기쁨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싫어하는데 이렇게 길냥이지만 이렇게 거두니까 또 저한테 이런 기쁨도 주고 참 감사한 그런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우리 장 소장님도 지금 뭐 매일같이 감사일기 올리시지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좋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화요일 아침에는 다른 내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각심도 일으킬 겸 저도 이제 좀 다잡을 겸해서 재작년에 있었던 우리 코로나 방역 활동했었던 거, 코로나 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또 주의를 해야 되겠다. 오늘도 2만 명이 보니까 넘어섰더라고요. 이거 지금 금방 또 늘거든요. 우리 코로나 정말 더 조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로 다음 주에는 그거 하고 또 뭐 항상 있었던 일들 계속 반복해서 이어질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는데 좀 부담 가시겠어요. 맨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책 독서로는 우리 금요일 아침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잘 안 나누시는 게 저녁에 성경 공부가 그거 하시면서 특별한 책 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하신다고 네. 그때 얼핏 글 올라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쪽은 아무리 봐도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여기에서 내용을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혹시 그거 정리하시는 거 있으면 다음번에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문영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들어오신 분들 고려해가지고 다시 또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파벳 순으로 진행하기로 한 거 명단 다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아까 말미에 공 원장님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하여튼 뭐 지난번에 4차를 맞았어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이
4차 맞을 필요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나왔고 4차 남은 백신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4차 5월 초에 맞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부작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4차 맞을 그저 계획이 있으시면은 다 맞으셨으면 합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그 주간 챌린지 감사일기 쓰는 걸 가지고 일주일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주째 지금 제가 첫 주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 5주차 이제 매일 이제 감사일기를 이제 쓰기 때문에 감사 이제 각 요일별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4일날 오전에는 그 대한웰다잉 협회에서 그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락사에 대한 그 제도적인 이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쭉 그렇게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죽음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명 치료한다고 하는 그 존엄사의 경우만 알고 있고 실제로는 안락사라든지 뭐 조력 존엄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념을 교육은 받았습니다만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했고요. 안락사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극적인 이제 그 안락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법안이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일부 국가에만 안락사가 이제 인정이 돼 있어서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암 환자 말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저 약물 투여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안락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력 존엄사가 있고, 조력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지난 6월 15일 날 이게 그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게 헌법상으로 발의가 됐으니까 뭐 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제화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존엄사에서 조력 존엄사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그 뭐죠? 싸이월드라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게 뭐 복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페이스북에 945가 그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 이거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에 그 사진이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이 뭔가는 이거 좀 지난 일을 이렇게 되살리고 상당히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서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퇴직은 했어도 계속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들이고요. 20년 전이니까 지금 다 이제 시집 가고 있다 그랬던 이제 직원들이죠.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종갓집에 근무할 때 김치가 이제 두산에서 좀 그 대기업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좌측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그 삼성에서 영입한 분이에요. 백승래 사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김치를 100억 매출해서 뭐 한 1,500억, 2,000억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린 그런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이제 현직에 두산이 이제 그 대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대상 그 종갓집에서
영업과 이제 이 품질 관리 쪽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상당히 뵙기 어려운 분인데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근황을 듣게 돼서 상당히 기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공 원장님이나 우리 유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막내가 이제 개원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실제 이제 또 그 옆에 경쟁 치과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 원장님께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차피 뭐 기회가 또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또 뭐 공생할 수 있으면 공생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 막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치과에 이제 진료받으러 갔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식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예 캠프에 이거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원래 제가 그 발표하는 시간인데 이날 이제 수원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상황이어서 전철 안에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원활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했고, 하여튼 그 기계의 유용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김종성 대표도 그날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수금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마 기간이고 혹수기이기 때문에 야외에는 못 나가죠. 야외에는 못 나가고 복지관 입구 쪽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다음에 이런 거를 듣기 이전에 복지관의 어떤 그 불편한 시설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권을 판매할 때 현금으로만 되고 이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카드 결제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좀 받으러 오셨는데 입구에 이제 그 공익 요원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익 요원들이 이 어르신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르면은 담당 부서를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모른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담 진행이 안 됐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구에 근무하시는 그 공익요원들이 기본적인 교육은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건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수원에 있는 귀농 기촌 교육생들 이제 귀농 기촌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제 그 농업 경영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또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귀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2박 3일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체험 맞춤형 귀촌 이제 실전 전략이라고 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이 농정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JM 코리아라고 하는 그 전직 그 전문기관인데요. 이쪽에서 이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직 전략 또 진로 탐색 이런 그 강의 요청이 와서 2시간짜리 강의 교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 퇴직자예요. 그래서 김포에 아시아나 본사에 가서 한 20여 명 퇴직자들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이제 토요 포럼에서 여기 지금 그 이경정 대표가 설명을 한 우리나라 그 이 전자 시스템 지능형 전자정보라고 돼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이 전자 쪽의 시스템 운영이 상당히 그 IT 선진국답게
상당히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개선할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해 쉽게 이 운영한 시스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했던 게 이제 455차인데 두 번째 시간은 전정현 교수가 실제로는 이제 그 IT에 대한 최근 그 동향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4가지 주제로 했었고 또 챕터 2에 들어가서는 QR 코드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시기의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QR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 시니어 프로그램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구모작을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3년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 이제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뭐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각 기관들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웃음 치료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찾고 개발을 하고 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전문 강사세요. 이분 개인 연구소에서 그동안 뭐 온라인 쪽에서 배운 그 학생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실제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실현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상당히 여기는 지금 뭐 거의 100%가 여성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또 환경에서 또 이렇게 교육받고 활동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즐기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분들이 온라인에서 계속 뵀던 분들이라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게 처음 만났어도 그렇게 2시간 재밌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친구로 돼 있는 그 풍란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몽도라고 하는 풍란을 이렇게 올린 사진을 한번 좀 거기다 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 작가 중에 야생조만 찍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조재천 씨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게 이제 붉은 배새 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조들, 어린 새들은 이게 다 깃털이 다 하얀색이더라고요. 이제 뭐 태어나면서도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새들을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일주일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그 감사에 대한 부분 실제로 또 그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다시 뭐 루틴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또 행복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분들 또 준비가 돼 있으시죠? 예. 이번에는 진재근 선생님 차례입니다. 지금 알파벳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재근 선생님 다음에는 김정석님, 이승재님, 문영호 대표님, 박순랑님 순서입니다. 예. 진재근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공유 중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는 건데. 네, 됐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공유 중지가 마이크를 못 보여서. 찾고 예, 공유 중지를 하고 지금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예.
금주 좀 이 날씨 탓인지 좀 피곤하게 지냈던 한 주 같아요. 이 화요일 날은 이제 인천 기독동원 가가지고 이 뭐야 좀 근래 좀 어지럼증이 좀 있어가지고 뇌를 스캔을 했어요. 이제 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이제 약을 좀 처방 받아가지고 지금 한 주간 정도 이제 좀 지내자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좀 호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토요일 날 그 한국 민들레 도서관에서 한국예일당 교육문화연구원 원래 모임을 하는데 그 원래 모임을 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완벽한 가족이라고 원제는 블랙버드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완벽한 가족이라 한 것이 좀 역설적인 그런 번역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완벽한 가족은 201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사일런트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미국에서 2020년도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도에 상영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본 영화는 아닌데 주제가 이 안락사를 선택한 엄마와의 이별이라는 그런 주제. 이걸 이제 완벽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포스터를 보니까 행복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완벽한 가족을 이 촬영한 감독은 이 로저 미첼이라는 감독이고 또 이제 그 주연급들이 수단 서랜든이 이제 이 주연이고 케이트 윈슬렛, 미아 와시코프스카, 샘일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어요. 꽤 유명한 배우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그 한국예일당 교육문화연구원에서 이제 그 원래 모임을 하기 전에 이 러닝 타임이 98분이었는데 영화를 감상하고 또 한 30분 이상을 이제 그 느낌들을 이제 감상 나누기를 했는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안락사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존엄사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장 소장님이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존엄사와 안락사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존엄사는 쉽게 얘기하자면 자연사 하는 것.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자연사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고요. 안락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미리 죽을 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죽음을 안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락사를 존엄사라고도 얘기를 또 하거든요. 용어 자체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학자들은 또 이 분명한 그 선을 긋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이 영화 완벽한 가족은 가족들이 이제 이 엄마죠.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딸 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손자 한 사람 그리고 사이 또 둘째 딸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까지 와서 이 가족들이 이제 전부 다 모였는데 이제 닐이라고 그러죠. 이 수단 서랜든이 니게릭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왼손은 이제 완전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이 보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자주성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가 좀 도우려고 그래도 내 할 수 있어
혼자 하게끔 놔둬 이래가지고 본인이 2층에서 잠을 자고 1층 이제 내려와서 식사라고 하는데 그걸 도움 안 받고 내려와서 하는 그런 이제 자립심이 아주 이제 강한 이런 이제 엄마죠. 이제 엄마가 이제 가족을 전부 소집을 한 거예요. 이제 큰 딸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사이야 이제 손자가 오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작은 딸인데 작은 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즈비언인 그 이제 여자 이제 신랑하고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독특한 개념인데 이 주인공 여자의 절친을 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제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이게 각자 이제 사정들이 많은 거예요. 우선 이 엄마가 이 죽음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딸이 묻는 거죠.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떠나는 날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삶의 열정을 갖게 된다. 누구나 죽기 마련이란다. 애써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이야 라고 답을 하니까 오히려 이 죽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 나태하다 그럴까 삶 자체가 의욕이 없었는데 죽음 날을 이제 결정을 하고 보니까 더 의욕적인 삶을 갖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삶의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케이트 윈슬렛이 큰 딸이고 샘 닐이 남편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가정이 상당히 이제 이 샘 닐이 남편이 이제 의사거든요. 이 부인에 대한 직업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한 닐리가 제니퍼와 애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이제 가족을 다 모아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결핵으로 인해서 한쪽 팔은 마비가 와서 쓰지 못하는 상태고 걷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도움은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삶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주인공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는 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당겨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이하고 손자가 가서 산에 가서 추리를 이제 여기 이제 추리가 나오는데 추리를 배워 가지고 그 추리를 만들고 이제 장식도 하고 또 음식은 이제 남편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딸들이 돕고 이래 가지고 음식 준비를 해요. 근데 이 큰 딸은 엄마의 죽음 결정에 동의를 했는데 이 작은 딸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내가 9.11에 미국은 응급 신고처가 9.11이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음장을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큰 딸이 이제 상당히 설득을 시키고 또 엄마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해서 거기 이제 동의를 된 것이요. 동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를 해서 근데 그 파티를 이제 하는 거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나는데 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주인공의 절친이 있었는데 이 절친이 아빠하고 키스를 하는 걸 큰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족 앨범을 싹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가족 모임에 꼭 이 엄마의 절친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엄마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죽음을 결정한 건지 이래서 이제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큰딸이 얘기를 꺼내니까
엄마가 니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랬더니 나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서 가족 있는 사람이 부러웠다. 나도 가족을 가지고 싶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제 큰딸도 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여한을 동의를 했는지 동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영화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자라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레스비언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신랑 남편을 외도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여기 영화에서는 그게 좀 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엄마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한 거죠. 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해서 이 저기 이제 안락사 그 약을 이제 이 약물을 이제 신랑이 따라서 주니까 이제 부인이 마시고 이제 이 죽는 그런 이제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이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감상 나눔을 갖는 데서도 상당히 이제 거기 이제 6사람이 참석했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남자하고 남은 이제 4분이 아까 여기 사진이 있었는데 4분이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거든요. 여기 이제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특히 안락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한 좀 생각을 한달까 그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그 미국 사회의 그 관습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말씀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가 어지럼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귀도 좀 저기가 있고, 그랬는데, 귀 쪽에 이상이 있어도 어지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뇌 쪽도 그렇지만, 뭐, 이미 다 듣고 뭐, 저기 하셨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검사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저기 귀 쪽 저기로 그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3회 정도 받고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원인도 다양하고 또 저기 해가지고 치료도 전혀 이제 또 서로 다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자, 그 다음이 어느 분이시죠? 네, 김종섭님? 네, 예, 네, 저도 조금만 공유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직 그걸 못 해갖고 오늘 챌린지 써야 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갖고 조금 이따 쓰려고. 이제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이거 7월 달에 저는 이거 프로필 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이제 너무 저번에 한번 이 커버 사진이 계속 물방울 사진으로 돼 있었거든요. 큰 의미도 없고 그래갖고 요런 걸로 바꿔갖고 전체적인 거는 그대로 가는데 요 사진만 매달 이제 좀 바꿔보려고 좀 그 테마를 잡아갖고 바꾸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서 예전에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게 스키 훈련인데 이게 고로세 스키거든요. 요거는 고로세로 스키를 만들어 갖고 탔던 겁니다. 겨울에 여기 강원도 황병산이거든요. 그래서 스키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바다에 해상 훈련 가고 겨울에는 스키 훈련 가는데 그 사진을 한번 요거 보면 좀 시원해질까 싶어서 하나 걸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큰 이슈들은 아침에 이제 저희 뭐 비전 포럼 하는 거 6시 20분에 하는 거랑 이제 또 운동하는 거 아침에 운동하는 거 비전 포럼 그리고 8시에 이제 우리 마을회관에서 만나는 거 이게 되게 빡빡해 보이는데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8시에 매번 마을회관에서 우리 용진 대표님이랑 원장님이랑 또 장필규 소장님이랑 이렇게 이제 8시에 매번 하셨지 않습니까? 하셔갖고 8시에 시간도 좀 맞바단데 참석해갖고 이게 저도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었죠. 근데 비전 포럼을 그보다 더 일찍 6시 20분에 하고 제가 운동도 그날 하고 그다음에 8시에 그것도 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더라고요. 그때 시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습관을 그렇게 만들면 이전에 이제 습관이 안 들어져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그걸 처음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쭉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다 보니까 습관이 되면 이게 그냥 또 쉽게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느낌을 받고 이제 시간을 어떻게 압축을 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습관을 좀 잘 잡아갖고 이제 어려운 일도 쉽게 그냥 이렇게 쭉쭉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아침에 이제 메타버스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뭐 일정 제가 했고요. 날짜를 요거 제가 지난주에는 날짜를 안 달았거든요. 이 날짜를. 근데 여기도 날짜 있는데 여기도 또 달아야 되나 싶었는데 요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날짜 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블로그 챌린지 할 때도 이게 없으니까 너무 이게 언제 건지 위에 날짜는 봐도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날짜 다는 거. 요거는 이제 공윤수 원장님 미보치과에서 이렇게 치수를 하고 이거 편지 여기 메시지를 레터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 꽃 편지를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한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 이거 주로 자주 받고 했는데 이거 진짜 한 30년 넘게 만에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두 개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계속 전화상으로 뭐 고객들 전화 오면 그 전화상으로 설명하고 계약 같은 것도 전화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제가 그냥 전화 오면은 어쨌든 그냥 포항이니까 조금 뭐 거리가 있더라도 직접 갔거든요. 직접 가서 만나서 제가 이제 이거 계약하러 뭐 이렇게 영업을 하러 간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분들 전화 오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요 분은 이제 홈페이지 제작 때문에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그거 보고 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전화를 주셔갖고 또 이분한테 뭘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좀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 쓴 거랑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또 보시고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는데 봤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오면서 또 이게 국순당 이거 막걸리 캔이더라고요. 이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더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잘 됐고 근데 이런 게 이거 안 보이시죠? 명함은 예, 명함은 제가 저기 프레젠테이션 하나 띄워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분, 이제 이분들 이제 전화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이제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사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일들인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고 그 대가성으로 또 어떤 자원들이 또 서로 교환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팔고 뭔가를 하나 전해주고 땡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계속 또 저하고 또 그 연이 되고 관계 있는 분들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사회적 경제, 지난번에 유영진 대표님 한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요번에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 다 참여하셨는데, 저는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조금 그냥 알아가는 그런 수준이라 갖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가서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이런 걸 쭉 한번 제가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다가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같이 또 인스타그램 이게 또 저 SNS에 올려서 달라고 하셔서 이게 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이분들 여기 사진들을 같이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죽장이라는 포항에 이제 그 죽장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이라고 할 만큼 깨끗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죽장, 포항시 죽장면. 여기 또 이제 여기 펜션인데 펜션에 그 홈페이지 때문에 또 전화를 주셨어요. 주셔갖고 그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뭐 홈페이지 만드는 데 대한 설명을 드린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하고 또 어떻게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조금 뭔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요거 중지하고요. 다른 거 한번. 여기는 이제 제 명함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명함인데 이제 우리가 항상 웃고 이제 이 사진을 저는 요 명함 속에 사진을 넣은 거는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이제 제가 이제 포항에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제 얼굴 걸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굴 숨기고 하는 게 페이스북에 명함을 내놓듯이 이렇게 해서 웃는 얼굴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저 명함을 제가 아까 그 펜션 하시는 사장님께 전화가 오셨길래 제 명함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명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아, 여기 이분한테 맡기면 이제 신뢰가 굉장히 가더라. 아니면 뭐 밝게 웃는 모습이 좋아서 또 전화를 한번 미팅을 또 청했다. 이렇게 아까 저기 국도 그 사장님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명함이지만 작은 하나의 명함이지만 요런 이제 내 얼굴을 좀 밝은 모습,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으니까 밝은 모습을 이렇게 이제 드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같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지금 페이스북 활동하는 거랑 뭐 블로그 활동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또 그 결국은 신뢰니까 신뢰를 줄 수 있으면 서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또 그분이 또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연결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아 나도
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다음 주부터도 이제는 좀 코로나가 지금 안 그래도 저 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자꾸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조금 바깥으로 조금 이제 좀 다녀보려고 하는 차에 또 이제 그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뭐 바깥으로 좀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네. 제가 일주일 근황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님 바로 해주세요. 예. 예. 화면이 보이나요? 네, 보여요. 회전도 됐어요? 제 거는 왜 네. 회전이 아 그래요? 제 거는 회전이 안 되네요. 네, 회전 안 정상이에요. 아 화면이 회전 됐어요? 네. 세로로 보입니다. 예, 세로로요. 예. 아 그래요? 아, 세로로 보여요. 제 화면만 그냥 그대로 오네요. 일단 그냥 해볼게요. 예. 7월 첫 주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월요일마다 이제 지점 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첫 주 같은 경우는 뭐 미팅하고 끝나면 이제 가볍게 이제 다과회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7월 첫 주가 이제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이제 지점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다가도 먹으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또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성 보험인데 펀드가 연결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 매달 이런 그 수익률 같은 거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채권형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채권형 펀드로 이제 옮기는 좀 이제 그런 고객들한테 이제 옮기는 이제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월요일날 그런 시간을 또 보냈고요. 뭐 제가 하는 일이 또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이제 일이 생기면 이제 그 고객에 맞는 이제 컨셉에 맞게 세일즈북을 간단하게 뭐 한두 장, 두세 장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이제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 시간을 또 가졌고요. 그다음 화요일은 이제 상담이 있어가지고 저쪽 화정역 이제 화정역 쪽으로 이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보험금 같은 거를 모르고 이제 청구를 못 하는 것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찾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좀 있거든요. 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이제 체크도 해드리고 이제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험료가 이제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일단 그런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일단은 이제 많이 상담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마침 뭐 그분은 이제 보험금이나 뭐 그런 문제 없었고 이제 보험도 많이는 이제 가입은 안 하셔가지고 뭐 이제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체크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상담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이제 아는 분이 한번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하남 쪽인데 이제 뭐 오전부터 가가지고 예 거의 그냥 하루 그냥 이제 예, 지인들하고 그냥 놀면서 먹으면서 그냥 하루 좀 뭐 예, 쉬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음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무실 가서 이제 뭐 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받고요. 근데 이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게 됐는데 이제 뭐 가보고 싶던 이제 포차가 있어서 마침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쪽에 뭐 이런 약간 홍어 쪽이나 뭐 이런 해산물 쪽 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하는 데더라고요. 예, 뭐 기본 반찬도 잘 나오는 곳이었고 그게 뭐 이제 나쁘지 않아서 뭐 만족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충무로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일 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 쪽 충무로에서 일을 한 10년 정도 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는 매장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 들리고 하는데 이날 마침 이제 들려가지고 아까 이제 펀드 그 이제 옮기는 채권용으로 옮기는 게 갖고 있는 가입한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좀 이제 좀 지금은 좀 지키면서 좀 기다리자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간단한 상담을 했고요. 이제 어제는 예전에 이제 문의 들어왔던 이제 치아보험하고 펫보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고민 이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다음 주나 해서 이제 찾아볼 이제 방문 상담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보통 제가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일단 뭐 고급형, 표준형, 알뜰형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두세 개 정도 추려서 선택을 하게끔 이제 선택을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고급형은 그냥 거의 이제 안 하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일단은 그냥 풀 세팅으로 그냥 맞춰 놓는 거고 보통 보시면은 이제 표준형이나 알뜰형에서 이제 선택을 좀 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그렇게 라인을 제가 좀 정해주면 좀 선택하는 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좀 선택하는데 힘드신 분도 있어가지고 네, 주말에 나가서 이거 준비 좀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지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제 보쌈하고 오징어회 이렇게 이제 먹고 했는데 이번 주는 너무 많이 놀고 뭐 지금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는 좀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재님이 기록은 생각보다 굉장히 꾸준히 잘 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원래 이 습관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근데 아까 공원장님 정리하신 것처럼 지금은 시간 이 흐름대로 하는 그 선까지 와 계신데,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패턴별로 해가지고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묶는 작업 있잖아요. 묶는 작업을 조금 해보시면, 그러니까 전문성이 드러나는 분야는 분야대로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맛집이나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즐기시는 부분 또 이렇게 따로, 또 산이나 야외로도 또 이렇게 다니시고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 요렇게 약간 정리만 이렇게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문영호 대표님,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이크, 예. 네, 저는 뭐 공유할 건 없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으로 출퇴근을 이제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왕복 2시간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듬이 깨지고. 요즘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주문하는 게 많아서 조금 이제 긴장되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좀 많이 없어서 SNS를 좀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그 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가끔 이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7시 좀 넘으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많이 글도 올리고만 하는데 그 리듬은 이제 깨졌어요. 그래가 자꾸 신경을 쓰니까 더 잠도 묘하게 그 패턴이 깨지고 해서 지금 그걸 균형을 잡는데 조금은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이제 못 가지는 못하고 천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산서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뵙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리고 화상전화나 이런 거 할 때보다는 상당히 감정 교환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좀 마음을 가볍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당일치기를 못하고 이것저것 보고 이제 어제 하루 자고서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는 새롭게 또 이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챙겨보면서 제 리듬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에 신경을 써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 한참 덥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또 멀리 다니시면 리듬이 아무래도 좀 저기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 걸로 치자면 문 대표님이 굉장히 바쁘고 알차게 사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기록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해오신 대로 안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실 그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요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좀 숙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순학님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예, 소리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그냥 보이세요? 네. 공유된 거 보이세요? 예, 예, 잘 보입니다. 저는 요즘 그 홍보 마케트 하는 데서 50%에서 홍보 마케트 원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동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명동에서 이제 서상공 업체들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나카드랑 협업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면 하나카드로 하면 한 뭐 20%까지 이렇게 맛집에서도 해주고 쇼핑에서도 해주고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걸 포스팅 하라고 해서 이거 포스팅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이거는 며칠 날이지?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보이차 전문점인데 인사동에 있는 그 보이차 청문다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배당된 업체라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포스팅하고, 뭐 고육대 차산이라는 그 보이차 전문 생산지가 있대요. 곤명에 가면 운남성에. 이분이 거기서 OEM으로 만들어 갖고 가져와서 인사동에서 파는데, 처음에 이분도 이거를 이 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취미로 이제 보이차를 모았대요. 모으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뭐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내 취미고 해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마침 그 인사동에 친구 건물이 있는데 친구가 그 밑에 조그만 그 상점 하는 사람 누가 나간다 그래. 그러면 그거 놔주라.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한대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해마다 그 봄에 운남성에 가서 이렇게 OEM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이제 보이는 거 자사호, 이거 차 다관 이런 거 자사호 하고, 이거 이 전부 다 이게 요런 것도 자사하고, 요 밑에는 이제 또 얘기는 6월 달에 이제 이달에 안 했는데, 한옥이 있어요. 개동에 있는 한옥. 숙박업소인데 여기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그런 숙박업소라서 이거 이제 포스팅 했어요. 이렇게 마당이 있는 뭐 한옥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공간이 넓다는 걸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이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그 아침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게 냉장고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렇게 사과 뭐 이렇게 두유 이렇게 조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프 코리아랑 시끄러 일로 와. 우프 코리아랑 같이, 이분이 우프 코리아 한국 지점 대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연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침구 같은 것도 다 이게 친환경 소재래요. 이거 화장실에도 이런 것도 다 친환경 제품, 이런 거 휴지도 그러고 다 그런 걸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1박이 얼마예요? 1박에 이게 전체 빌리는 데가 27만 원이던데요. 한 채 전체가. 한 칸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덕수궁을 또 오늘 그 제가 하는 단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녁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 바이오닉 굉장히 잘 쳐요. 시대를 초월한 마음. 이분이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희가 가끔씩 여기 와서 하더라고요. 이분이더라고. 그 젊은이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거 그룹 어디 갔지? 그룹에 이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룹 어디서 열어요? 이거 안 되네, 안 보이네. 바로 들어가실 때는 슬래시 한번 누르시면 저 F자 상단 구석에 그 검색 자리 클릭하면 대부분 자주 가는 그룹은 들어 있어요. 옆에 검색. 여기요. 예, 그럼 보통 자주 가신 분 들어 있는데 안 그러면 한두 글자 거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뭐지? 그 밑에 바로 가기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거기 한국수제문화형식센터 예 나왔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매일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날은 또 빼먹는 날 있고 그런데 쭉 7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 밭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밭에 공원장님은 농사를 정말 잘 지으셨던데 저는 올해 이제 한 철을 넘기고 그 다음에 심어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제 고구마가 이제 좀 한 뼘 정도 조금 더 좋게 나왔고 풀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풀을 한 월요일 날 가서 뽑고 토요일 날 가서 또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농사 짓는 거 이것도 보통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이거 계란한 거인데 어디 가버리고 안 보이네 또. 정리가 잘 안 되고 두서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여드리려 했더니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농사를 엉망진창으로 지어가지고 밭 매는데 막 한 4시간, 5시간 땀 흘리고 했더니 아주 다이어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수건을 3개 가져간 거 3개 다 젖고 밭은 이제 밭 고랑에 뭐가 없어요. 다 뽑아냈어요. 그것도 비닐이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남편이 또 그거 하면 뭐 땅이 안 좋대요.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것도 안 했더니 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풀반 그 뭐야 작물반이에요. 근데 이제 오이 심어가지고 공원장님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올려놨어요. 요만큼 올라갔고 그 참외도 2풀이 심었는 것도 이렇게 위로 올려놨고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위로 매달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 이제 땅에 안 나고 그렇게 하고 도마도 몇 개 심은 것도 이제 도마도는 한 3개 나왔더니 남편이 잘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리고 이제 수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고추도 이제 몇 개 따가졌고. 그리고 파프리카를 원래는 어떻게 거기 제가 허브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허브는요 이게 모종을 집에서 이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는 거 싹 안 나던데요. 아예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요만하게 해놓고 그 이제 다시 책을 읽어보니까 허브 그 재배하는 거 읽어보니까 뭐 먼지같이 씨가 자니까 그냥 위에 싹 올려놓고 물 뿌리면서 그걸 축축 하지만 계속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20일 하니까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올라와서 그걸 저는 원래 허브를 전문으로 좀 키워보려고 몇 골을 비워놨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파프리카를 먹고 맨날 씨를 조금씩 모아놨던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화분에 제 작업실 앞에 요가 이제 볕이 잘 들어서 거기서 화분에다가 심었더니 그게 이제 좀 제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 거를 지금 파프리카를 다 집어놔서 파프리카 제대로 되면 제대로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농사가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 뭐 저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보니까 벌써 40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맨날 올려놓으니까 그걸로 하고 딱 한 가지만 네이버나 뭐 이런 데 검색하실 때 날짜 계산기 검색해 보시면 예, 그러면 날짜 이렇게 그 며칠에서 며칠 빼고 이런 거 해보실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오늘이 세상에 나온 지 21,00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제가 날마다 일지 쓸 때 거기에 있는 숫자가 그 숫자예요. 날짜 카운트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고 하니까 제가 21,000일째더라고요. 오늘이.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달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광고하실 말씀이나? 아까 대략 하신 것 같긴 한데. 예. 자, 특별히 없으면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보내십시오.